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정말 뉴스 특집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 인정 말리.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 같은 상황 속에 함께하고 있는 정말 뉴스의 인정 말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라는 뜻의 인정 말리. 자, 오늘 장윤과 함께 또 대담을 나누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정책에 관심이 아주 많은 인천의 예술인 이화정입니다. 네. 자, 카메라 이동하면 많이 봤던 분이시죠? 경인방송 대표 권혁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조금 좋아진 것 아, 좋습니다. 아, 좋고. 아, 인물이 좋고, 목소리 좋고. 노래는 안 하시는 걸로? 네. 노래는 이제 해 떨어져야 합니다. 예. 해 있을 때 노래 절대 안 하시는 분이고. 자, 두 분 오늘 오늘 나오시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으로 대담을 나누실지 먼저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공약은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공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공약이 있어요. 네, 우리는 아주 짧게 쇼펀치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화정 대표는.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어가지고요.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둘, 셋, 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동구 미추홀구 앞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허정칠입니다. 좀 살짝 당황하셨어. 아니 그 당황하셨는데 오늘 여지껏 나온 그 후보들 중에 가장 본인 소개가 명확하셨어요. 복 받으십시오. 네, 복 받으십시오. 파이팅 넘치시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떻게 지역구 계속 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리가 지금 부러질 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코로나 영향으로 네. 마스크도 쓰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경로당 못 가고 유세하는 곳이 많이 한계가 있다. 많이 줄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활동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은 편입니다. 어허. 그나마. 네. 그 지금껏 어디 다니셨어요? 이제 뭐 시장, 음.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역전, 또 뭐 부동산, 미용실. 네.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또는 제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빼먹지 않고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도 이제 보면 출근 시간에 이제 사거리나 그 지하철역 앞에서 이제 그렇죠. 기사들을 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한번 제안해 주세요. 자, 이- 지하철 사거리다. 자, 네. 들고, 들고. 저, 동네 사람 호정식, 네.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전 호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전 허정식이 아니고 전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네. 저안 빼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예. 동네 일꾼이라고 하셨는데 동네 사람. 거기 사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제가 이제 주안 사는 데는 한 40년 됐고요. 네. 대학생 때는 하수동에서 네. 제가 동인천역으로 나와서 옛날에 그 동인천역 앞에 대한서림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버스 타고 인하대학을 제가 다녔습니다. 아, 화성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가수동에서. 아 이번에 동구가 말씀드렸고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 예. 제가 실기가 없습니다. 예상하셨죠? 못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못했습니다. 아, 못했습니다. 하여튼 동네 사람 허정식. 네,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정관리 이제 1부는요 인간 호정식 넌 누구세요? 와우! 자, 제가 이제 10개 스피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OX판으로 네. 예, 아니오는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아내와 장을 보러 다닌다. 오. 많이 다닙니다. 네, 아니 예스 아니만 알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기억에 남는 공연을 본 적이 있다. 오. 나는 타 지역에서 오는 후보들이 너무 싫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설임이 살짝. 네, 나는 국회의원 월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 나는 21대 총선에 당선된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다. 나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 모르겠네요. 큰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야, 솔직해요. 인천은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나는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동구와 미추홀구에 각별히 신경 쓴 적이 있다. 오. 나는 지역 주부들과 주부? 2시간 이상 지역 주부들과 2시간 이상 수다 떨 수 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10개 스피드 문답 함께했습니다. 자, 일단 부인과 예, 장을 자주 보러 다니셨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뭐 2, 3회? 그렇게는 못 가고요. 네네. 우리 부인, 이제 제 차가 가자고 그러면 네. 대략 신기시장하고 네. 제2시장을 가장 많이 가는 편이고요. 오. 그래서 신기시장이나 제2시장에서는 저랑 제 차가 이 장 보러 오는 걸 많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신기시장에 가장 맛있는 집은 어느 집입니까? 족발집입니다. 확실히 다르시네. 유명하죠. 바로 나오네. 저까지 이름이 뭔가요, 이거? 그는 특정 상호라 여러 집이 계셔서 아, 대표께서 이렇게 끝나고 제가 가르쳐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치찌개를 굉장히 잘 끓이신다고. 제가 직접 끓입니다. 아, 네. 진짜? 네, 뭐 넣고 끓입니까? 이제 묵은지김치. 묵은지. 딱 묵은지만 넣고 끓입니다. 묵은지를 담그. 제가 담그는 아니고요. 담가 묵은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돼지고기 넣고 묵은지를 적정히 넣고 그 묵은지의 국물 적정히 섞어서 끓이면 그걸 끝입니다. 뭐 좀 실력이 늘었는가 모르겠는데. 아, 작년에 그러셨어요? 같이 저 캠핑도 가보고 그랬어요. 아, 기자실 때? 아, 예. 대표님도 기자실 때?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맛있어요? 맛있었는데 기억이. 근데 원래 이 호남 출신이 돼서 음식에는 조예가 있어요. 틀이 없어요. 네, 저희가 있는데 그때 맛은 별로였다. 입맛이 별로여서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자, 초반부터 한치도 지지 않습니다. 예. 자, 지역 주부들과 2시간 이상 수다를 떨 수 있다에 5를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오. 실제로 이제 네. 지역 주부님들 만나면 네. 이 애들 학교 문제, 또 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 또 미추홀이나 동구랑 비슷한데 지역에 대한 변화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 2시간 금방 가죠. 최근에 기억에 남는 뭐 대화 내용 혹시 기억나요? 실제로 이제 작년 10월달, 11월달인가 도성훈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지역의 그 젊은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적으로 초청을 해서 2시간 정도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동네가 자식이 살만한가, 학교를 다닐만한가, 안전한가 이런 것에 대한 뭐랄까 궁금증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만들려면 2시간도 부족한 데도 많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기억에 남는 공연 본 적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장르의 공연을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인천에 보면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우리 공연, 그러니까 저는 그 시립 무용단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부채춤 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3.1 운동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제가 역사물을 제가 좋아하는 거라는 느낌을 그래서 갔습니다. 역사물, 네. 작년에 그 대표 콘텐츠 되게 유명하게 히트한 그건 못 조명창 봤어요. 배경의 네네네. 2시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절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출연이 그걸 좋았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꾸미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습니다. 어머니, 아, 네. 어머니 기자님은 조금 치졸해집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 먼저 정리를 합시다. 사실 권 대표께서 지적한 거는 부채춤 보고서 감동받기 쉽지 않은데 조명창 뮤지컬은 못 봤다. 자, 그건 못 봤습니다. 국악 중에도 조예가 깊으십니까? 제가 국악을 실제로 좀 합니다. 이게 차 같은 건. 이렇게 아, 맞아요. 국악은 우리 허정식 후보께서 네. 이 서도민요? 남도민요. 남도민요라는 말? 좀 아주 잘하세요. 서도민요는 이번에 좀 배우려고 그래요. 네. 경기. 서도민요는 경기 쪽. 예, 경기민요. 남도민요가 이제 호남 쪽입니다. 우리 그 인천의 그 유혼자 회장님께서 국악 회장님이신데 선거 끝나고 꼭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 돌발 요청드립니다. 자, 민요에 또는 국악에 조예가 있다. 한 가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진도아리랑을 네. 천천히 부르면은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을 사나 일단 치니까 센스. 예. 왜냐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극단 후보들은 그 본인의 장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아주 근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셔. 네, 아주 잘하시네요. 술 한잔 하셔야 또 더 잘하셔. 아니 그러면 옛날 기자 시절에 지금 경일부 기자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한겨레 경제 2부장도 하셨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사회부장. 네, 사회부장. 네, 사회부장. 그때 같이 이제 현역 기자실 때 예, 예. 같이 기자, 예, 기자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과거를 알아야. 네. 자 그럼 냉정한 개인적으로 우리 권 대표께서 기자 시절의 허정씨는 어땠어요? 탁월한 기자죠. 아,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기자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는데 우리 허정식 후보 네. 이 젊은 기자 시절에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아침 6시면 현장에 와 있어. 아, 깜짝 놀래. 아, 정말 야, 우리 같은 기자면서도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오나. 그냥 술이 세신 거 아니에요? 아니, 술도 세기도 하지만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사명감이었어요. 간이 자, 여기서 우리는 그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간이 좀 그렇게 술을 마시고 6시에 허 기자가 나타났는데 권 기자가 알고 있습니다. 6시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전화해서 야, 뭐 있나? 아주 깊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조가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협조와 공조가 그렇습니다. 그 저는 부동산 전문가다 네. 에 오를 딱 드셨는데 네. 그래서 재테크에 성공을 좀 하셨어요. 아니, 재테크 한 적은 없습니다. 전문가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양심이 찔려서 안 한 거죠.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만 그러니까-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저기를 분양받으면 네. 이제 집값 올라가겠다. 이건 알 수 있죠. 네. 전문가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그걸 사서 돈을 벌면 불로소득에 가깝잖아요. 이게 잘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공정한 그리고 송도에 제가 집을 하나 샀었는데 네. 이사 가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를 하게 되니까 팔았죠. 아 진짜. 팔고 났더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야, 아니 저기 씁쓸한 미소 속에는 많은 페이소스가 있네요. 네, 페이소스가 있는데. 하여튼 많이 올라갔어요. 네,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야,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본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가겠다. 아니 제가 부동산 전문 기자를 했는데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투기는 정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이렇게 응해주지 않은 거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정치는 뭐하라 하나 집값이나 좀 남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팁 하나 주시죠. 자 부동산 전문가로서 인천에 지금 앞으로 어느 쪽이 좀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자. 자, 부동산 개인으로는 랜드마크 지역을 사십시오. 랜드마크 지역을 사시면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습니다. 혹시 랜드마크가 미추 어디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안 넘어오시네. 자 이래서 인간 허정식 너는 누구세요는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지역 일꾼 허정식. 질문 네. 있습니다. OX 퀴즈에서 네. 인천시 균형 발전 네. 정무 부시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지역구 동구와 미추홀구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쓴 적이 있다. 이렇게 5를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을 도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어우 날카롭다. 아우 날카로워. 저건 저걸 질문을 잘못하신 겁니다. 왜요? 자, 균형 발전이라 하면 구도심과 신도시를 균형 발전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구도심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일부 부평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구, 미추홀구는 구도심이니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아. 그런 뜻인 거죠. 좀 낙후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균형을 낙후된 위해서. 거를 균형 발전시켜서 끌어올리겠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신경 썼겠죠. 피해가 이 송도나 청라 쪽에서 보면 아주 좀 속상하는 그렇죠. 신도시는 네. 인천의 미래 먹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천 전체 발전 전략에 사는 거고 네. 이 원도심, 구도심은 일단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저분만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온 후보 중에 패널을 혼내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의 본인은 진위는 뭐냐? 동구 미추홀 갑으로 출마를 예상하고 더 신경 쓰지 않았느냐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신기가 없어서 네. 동구가 미추홀구하고 같은 선거가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아, 누구도 동구가- 못했을 겁니다. 못했죠. 동구가 정말로 전국적으로도 낙후된 그런 그렇습니다. 그 지역인데 네. 동구에 대한 우리 저 허정식 후보께서는 그동안 지역구가 아니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더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었을 그렇습니다. 네. 막상 이번에 지역구 편입돼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동구는 미추홀과 동구는 비슷한데 차이점은 동구는 인천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곳은 재생할 부분이 많다는 소리고요. 역사가 없는 쪽은 이제 잘 변화를 시켜주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은 동구의 역사를 정체성을 어떻게 잘 보존해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역사를 교배한 그러한 새로운 그 발전을 그렇습니다. 도모해야 된다. 그 역사가 있는 곳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재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에 도시 재생이 굉장히 붐인데 사실 문화적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잘 이제 보존하면서 문화 재생을 해가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가는데 네. 사실 미추홀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문화재단이나 이런 얘기도 없고 사실 뭐 문화예술 공간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역사성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좀 해나가실 생각? 저는 문화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때도 균형발전 정무 부시장 할 때도 자 문화 쪽은 지원은 해줘라 간섭하지 마라. 그 전문가들 하는 게 맞겠다. 지금도 저는 문화 부분은 전문가에 맡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는 그걸 지원할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저보다 더 전문가들에 맡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애들한테 용돈 주고 어디 썼는지 묻지 말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전문가에 맡기자는 거죠. 저 아들이 두 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 아들이 용돈 주면 꼭 그 용돈의 추처, 용도를 물어보십니까?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잘 쓰겠죠. 네. 자, 또 보니까 나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다에 5를 두셨습니다. 네. 저 어르신들하고 이제 소통을 잘 하십니까? 제가 이제 경로당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동구는 경로당이 대략 36개 정도 많죠. 있고요. 이철구, 갑, 조안하고 도화동만 해도 한 7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동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렸는데 네. 미추홀구는 적게는 한 10번씩 갔을 겁니다. 경로당. 그 다음에 이제 노인문화센터, 또 노인복지가 있는데 가면 오래 다니다 보니 친해지고요. 네. 특히 저는 어려서 할머니랑 살은 적이 많았거든요. 우리 이제 애들이 많잖아요. 저희 세대는. 네, 그렇지. 저는 이제 막내이다 보니까 할머니랑 많이 살아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각별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죠.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로당 같은 곳에 방문을 했을 때 네. 어르신들의 소위 민원, 어르신들의 뭐 바람 이런 그 어떤 얘기를 많이 어르신들은 바람이 크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밥솥이 고장났다. 또 에어컨이 잘 안 된다. 어허. 방이 차다. 여름에 더울 때는 난방비를 좀 더 주면 뭐 저 냉방 할 수 있도록 좀 더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 이제 식사하시니까 네. 상이 좀 낡았다. 뭐 쌀이 뭐 두 패대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국 부동산 전문가신데 네, 인천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잖아요. 많이 쌉니다. 네, 이게 우리 인천 시민들은 어쩌면 인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는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한꺼번에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송도나 청라나 이런 신도시는 그 미래로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직접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원도심은 30년 동안 인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인천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민들에게. 예, 시민들에게. 그래서 박남수 시장님하고 박남수 시장, 호종식 부시장 됐을 때 1번이 뭐냐?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네. 원도심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서 원도심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천시가 미래가 없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이제 격차가 커지면 갈등이 너무 심해집니다. 이러면 이 갈등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원도심 발전 계획 이제 세웠습니다. 네. 10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가나 인천이 살기가 좋다 이러면 전 집값은 자동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견 자체가 그 지역에서 사시고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타 지역에서 오는 후보들이 싫지 않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천 그 지역을 위해서 싫지 않은 게 진짜일까? 정말 싫지 않으신 걸까? 이런 생각이 두 가지를 들었어요. 봅니다. 네. 하나는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낙하산 오면 네.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네.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네, 기분이고. 네. 그건 누구나 다 있다고 보면 저도 네. 똑같고요. 네. 다만 오신 분들이 이사 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 도움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사를 와서 활동하시면. 그러니까 타 지역의 주민이 오는 거 괜찮은데 타 지역의 후보가 와서 여기서 뭔가 뭐 한 자리를 하겠다고 한다는 그거는 좀 자유상하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네. 이사 오셔가지고 같이 살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환영합니다. 이사를 안 오면 환영을 못 받. 그건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사는 오지 않고 대우만 받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저는 양심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이사 올 때 전세로 와야 됩니까? 자가 사서가 와야 됩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야, 그럼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동네 사람 허정식 후보로서 나는 동네에 대해서 정말로 훨씬 더 상대 후보보다 많이 알고 있다. 네. 어떤 점들이 그렇습니까? 일단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 주민들은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고요. 또 이곳은 뭐가 부족하다. 이건 뭘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주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년을 살았고요. 네. 대학생 때는 하수동에서 주안으로 제가 그러니까 영현동을 미추홀로 이렇게 달린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하수동은 산동네 저 아래에 살았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건너편이 산동네입니다. 자, 거기서 인하대를 갔다가 올 때 양키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네. 그 청바지 좀 컸어요, 그때. 네. 미국식에서 그런데. 그 우리 형수님이 이제 조려주시고. 그 얘기는 보세. 예, 그렇죠. 조려주고 그랬었는데, 그 뭐 송현시장, 또 그 동인천에 뭐, 삼치구이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가 제가 많다고 봐야죠. 자, 여기서 번외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양키시장을 자주 갔던 것 같으신데. 그렇죠. 양키시장에서 양담배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얻어 피우신 적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오도 피운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이거 양담배 하나씩 캔트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네. 캔트인가 뭐. 캔트 몰이. 뭐 그거 하나씩 예 맞습니다. 그러면 머리. 그걸 피우니까 예. 지금은 다른 피우지 않습니다. 예. 예.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저도 안 샀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월 28일인가요? 네, 3월 28일 녹화. 토요일. 네. 네, 오늘 네. 녹화하는데 네. 이제 투표 일자가 4월 15일. 18일 남았나요? 19일 그렇죠. 남았나요? 18일이잖아. 18일, 19일. 15일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시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후보들이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나요? 저 유권자들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은 편이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좀 환영해 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강화문 집회 가신 분들은 네. 문재인 정부 폭망하라고 뭐 이런 사람도 아, 있고요. 태극기. 예. 네. 문재인을 감옥으로 보내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민주주의가 이런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반대도 있고 대신에 좀 품위 있게 토론을 합시다. 문재인을 뭐 죽이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비판은 좋으나 비난은 삼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대화할 때 혹시 욱하고 올라올 적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예. 저도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푸세요? 참아요. 참아야죠. 왜냐면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의리다. 아니 을 아니어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일꾼 허정식 2부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3부 들어가겠습니다. 3부는 이제 정치인 허정식은 과연 어떨 것인가. 자, 일단 국회의원은 최근 도전이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앞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겠죠. 그렇습니다. 재수생이시네. 그리고 이제 재선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심정이 아직도 기억나시는지. 나죠. 안 좋더라고요. 그때 왜 떨어졌을까? 실력 없어 떨어졌죠. 그 4년간 실력을 좀 키우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네. 이걸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줄지 네. 이 부분은 이제 곧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권 대표께서도 이제 기자를 오래 하셨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대다수의 전 직업이 기자나 방송 많습니다. 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제 실제 좀 도드라져 보이는 아니, 거죠. 그게 아니고 뭐 법조인도 이렇게. 많은데 기자. 법조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숫자가 그건 당연히 많고요. 전체적인 직업 이제 성향을 볼 때 기자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 하실 때부터 나는 정치를 하겠다고 혹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세우지 저는 뭐 우리 권 대표께서 저를 잘 아시는데 제가 기자 때 정치를 할 거라고는 제 스스로도 예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얼떨결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아니, 정치를 하시려고? 제가 아니, 이제 네. 한겨레 신문 이제
부동산 담당하는 전문 기자로 그렇소. 부장한 뒤에는 선임 기자라고 해서 네네. 거기서 부동산 전문 기자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인천시장이 송영길 전 시장님이셨어요. 네네. 이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만나자고 만났더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인천을 발전시켜야겠는데 당시에 야당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 당신도 인천 사람이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못하겠다. 나는 기자라고 그러지. 못하게 잘했어요. 네. 오. 근데 들어보니 그 말이 막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차도 옆에 있었는데 네. 양쪽에 이제 그 부부 동반해서 만났습니다. 네. 송영길 전 시장님 부부, 네. 제 부부 만났는데 자꾸 옆에 있는 우리 차가 도와주라고. 오.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답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나오면서 계양구에서 만났었거든요. 네. 경인고속도로 타고 주안에 있는 저희 집에 오면서 제 차한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제 우리는 북풍 한설 몰아치는 허벌판에 서는 거다. 정말 험난한 길을 가는데 가자 그러면 이래서 정치 쪽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할 시간이 없죠 이제. 계속 북풍화살 맞고 있는데 왠지 후회하려고 가 있나? 예, 뭐. 북풍 한설 한번 맞아보세요. 후회 되나? 야, 이거 너무 씁쓸하다, 진짜. 인하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젊어서 학창 시절부터 이른바 운동권에 아마 같이 깃들어 있었을 텐데. 저는 운동권이라 생각한 적은 없고요. 네. 옳은 길을 가자. 아,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 네. 그게 한평생 이제 들어보면 진보 라인 쪽에 계속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본인 느끼는 어떤? 저는 진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건 또 저는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옳으냐 그르냐가 먼저지 우리나라는 진보냐 보수냐는 이게 과연 맞나. 네. 저는 민주당이 더 보수적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 네.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 맞고 미래통합당은 유럽식 기준으로 본다면 극우 정당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있다 보니 약간 우클릭돼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민주당이 진보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데 저는 경제나 이런 부분은 약간 우측에 중도 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회개혁이나 인권 이런 부분은 진보적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정 부분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내 몸속에 다 혼재돼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급격히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우리 할머니 부엌 못 들어게 하는 세대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거든요. 네. 아드님만 둘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가족 안에 많은데 네. 여성 정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 여성이 집에 제 처밖에 없다 보니. 근데 저는 첫째는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길거리 갔을 때 안전하구나. 또 애를 데리고 학교 갔을 때 교통이 안전하구나.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송영길 전 시장 부부와 동반해서 만났을 때 부인의 말을 듣고 북풍안에서 벌판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럼 결국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놓고 부인이 벌판으로 나가자. 근데 나오시는 말을 잘 들으시는 편이네요. 잘 안 들을 때 있죠. 야, 이 특이한 케이스에 네네. 부인이 등떠 밀어서 그건 정치에 말리고 전에 나와. 그냥 예, 쉽지 않은 이제 케이스. 그 우리 처도 내가 이 사람아 그때 하지 말자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공약이 경인전철 지하화 네. 공약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간략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구로에서 인천역까지가 경의전철이 지상에 있잖아요. 네네. 저는 자 구로에서 강남 지나서 분당까지가 지상에 있다. 어떻게 됐겠을까요? 저는 구로에서 강남에서 분당 가는 노선이었다면 이미 지하됐을 거라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로에서 인천역까지는 지상에 있는 건 지역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저희가 이 9개 지역구와 같이 경기도, 네. 인천, 서울 전체 후보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제안하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국토부 예산이 10억이 잡혔습니다. 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하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 올해부터 국토부가 나서서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넣어야 되고요. 우리 유권자에 저희들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됩니다.
자, 서울 구로에서 인천까지는 이 자체가 휴전선처럼 갈라놓고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지 않고는 발전이 더디다는 거죠. 지역을 단절시키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공약이 아닌 실천 가능한, 실행 가능한 공약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6조 정도 드는 걸 나왔는데 이걸 이제 지상하고 역세권 개발을 하면 대략 5조 원 정도는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1조 원 2천억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지상에는 또 숲도 좀 조성을 해서 미세먼지가 사실 문제잖아요. 네. 지상에는 뭐 공원 등등 할 때 미세먼지 저감 숲도 좀 많이 조성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국회의원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회의원 월급 대략 얼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평균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월급은 그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봉 한 6천 가능합니까? 괜찮습니다. 네. 대신에 정책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좀 책정을 해줘야겠죠. 그 정책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네네. 할 수 있을 만큼은 그것도 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하는 사람 안 주는 게 맞죠.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집에서 전화 올 것 같아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 좀 하고 계시죠? 정치로 들어온 순간에 돈 버는 건 틀렸습니다. 또 정치 안 해야죠. 사업해야죠. 돈 벌 거.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네.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고 이렇게 이 질문 요지에 있어요. 네. 자,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관계신가요? 언론계 선배시잖아요. 동아리 선배셔서 평상시에도 안면이 있은 사이인데 제가 이제 이낙연 총리 쪽 사람들 만났을 때 인천에도 좀 본회장도 맡아주시고 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들이 저는 인천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소문에 보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후원회장 맡고 있는 게 30군데가 넘는다. 한 30군데는 아니고요. 네. 저는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도식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이낙연 총리가 지금 대권 후보로서는 가장 유력한데 이낙연 총리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네. 그리고 허정식 후보 국회의원 됐다. 큰 인물 될 수 있다. 이런 도식이 성립될 수 있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 인천에 관심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역 발전이 됩니다. 지금 그게 좀 떨어지잖아요. 한 말씀 더 할까요? 네. 우리 인천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 그렇죠. 저는 이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죽산 조봉업 선생도 인천에서 네. 또 우리 장면 총리도 인천에서 그 이후에는 누구는 뭐 대통령하고 누나하고 가깝다. 누구는 뭐 대통령 친하다. 이런 기대는 권력은 기대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인천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화가 되면 인천 정치 세력, 뭐 대구 세력, 광주 세력이 경쟁을 하자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가 조금 아주 그 납득이 되네요. 제가 정치라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인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그렇습니다. 중앙무대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 저는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아,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제가 정치해보고 기자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 저 개인 방송인 권영철 대표도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이낙연 전 총리께서 같은 기자 출신이라 후원을 해주실까요? 모르죠, 그거요. 느닷없이. 제가 신기가 없어서.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허정식 후보께서 동구 미추홀구 갑 네. 후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네. 끝 인사를 멋지게 한번 하시죠. 예. 네. 저는 최근까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하고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이 균형발전은 구도심, 언도심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계획을 제가 짰기 때문에 이걸 실행할 책임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정치적 소명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면 정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구 미추홀구 갑 후보신 더불어민주당의 허정식 후보께서 저희 인정관리에 함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솔직히 담백하고 또 본인의 또 의지와 또 본인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개념을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희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고요. 감사합니다. 뭐 큰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오늘 나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